그럼 이제 유리식부터 한번 봅시다. 유리식 여러분들 1페이지 보면 이름이 이쁘지 않니? 유리식? 안 이쁜가? 기본적으로 원래 유리식은 다항식, 분수식을 모두 말하는 게 유리식이에요. 원래 유리수도 정수도 포함하고 분수도 유리수라고 하잖아. 그거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식은 분수식이랑 다항식 두 종류로 설명 나와 있는데 다항식은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배웠죠. 다항식의 연산,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유리식이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동의어가 아니지만 그냥 유리식이랑 분수식을 동의어로 간주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합답형에 다항식은 유리식이 아니다 라고 나온 건 틀린 거야. 다항식도 유리식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보통 얘기할 때는 그냥 유리식이나 분수식이나 큰 구분하지 않는다고. 원래는 다항식도 유리식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런 애들은 다항식이니 뭐니? 이건 다 다항식이죠,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다 다항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분수식이라는 애들은 뭐냐면 이런 애들. 제가 식을 몇 개 써보면 무슨 특징이 있니 지금? 분모의 x에 관한 식이 있을 때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하고 그냥 분수식이라고 하든 유리식이라고 하든 크게 구분하지 않고 보통 계산할 때는 같게 취급한다라는 거고 그럼 1페이지 보시면 유리식의 성질하고 나와 있는데 덧셈, 곱셈, 나눗셈, 번분수 이런 거 다 나왔어요. 근데 이거 다 언제 배웠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못하면 말이 안 되고 4번에 나온 번분수 정도만 제가 살펴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 만약에 b분의 a를 c분의 d로 나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눗셈보다 역수를 그냥 곱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는 결국 기호로 표시해 봤을 때 b분의 a를 c분의 d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곱한 게 분모로 가고 이렇게 곱한 게 분자로 간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계산할 수 있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정도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5번에 이건 부분분수 분리라고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항분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이 책에는 여기 소개가 되어 있지만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배우는 건 수학원이라는 단원에서 수학원 교과목에서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저는 그냥 소개만 하고 계산 하나 정도만 하고 넘길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부분분수 분리입니다. 증명은 간단해요. 이거 통분하면 a b분의 b-a지. 그럼 b-a 약분되고 a b분의 1만 남을 테니까 좌변이랑 같은 거 확인되죠. 확인되고 보통 우리가 공식이나 성질이라고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가지 방향을 다 쓰는 편이지만 부분분수 분리는 거의 이쪽 방향밖에 안 쓰입니다. 이렇게 나온 식을 이렇게 분리해 쓸 수 있다. 분리하면 뭐하냐? 분모에 곱으로 연결된 식을 차로 분리해내는 걸 부분분수 분리 혹은 이항분리라고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지. 얘를 A, B라고 보면 B 빼기 A 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1분의 1은 앞에 쓰나 마나고 그대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게 부분분수 분리지. 결론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통분하시면 좌변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이걸 왜 분리해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수식이 규칙은 있는데 쭉 덧셈이 돼 있을 때 그 식을 다 통분해서 계산하려면 만약 여기 분수식이 5개가 있다. 분모를 맞춰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뺄셈으로 분리해내시면 결국은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규칙적으로 소거가 됩니다. 소거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 참고로 현재 교육과정에서 거의 출제되고 있진 않아요. 제가 뭐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만 봅시다. 3페이지에. 자, 3페이지에 13번 같은 경우를 이거를 부분분수 분리를 해서 풀 수도 있지만 x는 2일 때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뭘 집어넣고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 그냥 2를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 생략할 수는 없으니 2문제 정도를 한번 살펴볼게. 자, 저는 그래도 항등식 하나 풀어보고 작년 문제니까 자, 10번 한번 봅시다. 작년 화정. x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형태가 유리식이라고 해서 이 단원에 나와 있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이거 0이 될 리가 없죠. 얘도 판별식 쓰면 음수니까 절대 0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당신들이 분수식이 계산이 익숙할까? 다항식이 익숙할까? 다항식이 익숙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저는 양변에 얘를 곱할게. 얘를 곱하면 이거 전개하면 정확히 이거 아니야? 그지? 전개하면 정확히 이겁니다. 곱셈 공식. 맞지? 자, 얘부터 쓰면 얘는 x 플러스 1 약분됐고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이 식은 뒤에 게 약분되고 x 플러스 1이 남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이거 통째로 약분되고 얘가 남았을 거야. 자, 근데 앞에 멘트가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실수. 그럼 얘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겠지? 항등식입니다. 그럼 좌변 그대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x제곱 나오고 ax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에 x제곱이 나오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ax, 여기서 b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x, 여기서 상수항 a, 여기서 상수항 b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됩니까? 2, 2차항 계수.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스몰 a 1이지. 여기서 b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1이랑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도 성립하죠. 그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뭐 4번 문제답게 아주 손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예전 문제지만 혹시 부분분수 분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무려 10년이 지났지만 백양고. 자, 다음 식을 계산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간단히 되었다라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걸 통분하려고 해봤더니 얘는 x 플러스 7이 필요하고 얘는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x 플러스 4가 필요하고 그리고 분자가 좀 복잡한 식 올 것 같지 않아? 온다고 했죠. 오니까 부분분수 분리를 해볼게. 부분분수 분리를 할 때 요령은 b가 더 큰 애를 b로 잡는 게 좋아요. 이걸 a, b라고 해볼게. 그럼 첫 번째 b-a 하면 얼마죠? 3분의 1, 그지? 3이니까 3분의 1 앞으로 쓰시고 a분의 1, 즉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하시면 되고 두 번째도 부분분수 분리. 얘보다 뒤에 게 크니까 a, b라고 하면 b 빼기 a 하면 3이고요. 그럼 또 3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마지막 식도 이거 a, b라고 하면 b 빼기 a분의 1, 즉 3분의 1 쓰시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다 뭘로 묶어낼 수 있을까? 다 3분의 1을 데리고 있지? 그럼 3분의 1로 묶어냈다고 쳐봐. 묶어냈다고 치면 굉장히 이쁜 식이 나오는 게 얘랑 얘랑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없어지고 얘랑 얘랑 더하면 없어지고 남은 애가 3분의 1을 묶어냈을 때 얘랑 얘만 남죠? 자, 됐어요? 이제 여기서는 통분해야지. 자, 통분. 그럼 얘는 x 플러스 10분의 x 플러스 10 쓰셔야 되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근데 빼는 중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뭐 나옵니까 그럼? 이거 x 없어지고요. 3분의 1 곱하기 9니까 여기 3만 나오겠죠. 맞아? A, B, C 다 갖다 더하면 14. 1번 골라주시면 되지. 됐지요? 자, 그럼 제가 잠깐 빔을 끄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야. 교과서에 보면 한 반 페이지 나와 있을 거야. 분수식은 반 페이지 정도. 책마다 조금 다른데 그냥 이런 게 분수식이더라 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유리 함수. 함수를 그릴 거야. 함수를 그릴 텐데 얘도 유리식이랑 똑같아요. 원래 유리 함수는 두 종류입니다. 엄밀하게는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를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다항함수는 유리함수가 맞는데 이 단원에서 유리함수라고 하면 그냥 분수함수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확하게는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지만 다항함수는 이미 앞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으니까 걔네 빼고 분수함수만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라고 한다. 원래는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합답형에 나올 때랑 우리가 계산할 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런 애들이 분수함수예요. 이런 애도 되겠고, 이런 애도 되겠고, 이런 애도 되겠고, 이런 애도 될 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은데 분 뭐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되니? x에 관한 식이 있어야 돼요. 숫자 빼고. 분수라는 숫자 빼고 분 뭐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된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분모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부를 거고, 근데 이 모든 분수함수를 우리가 다 배울 거자? 다 배울 건 아니고 고1 과정에서는 고1 때는 분자 분모에 x에 관한 1차식이 있는 경우, 이 경우만 분수함수 그리는 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서 보면 분모 1차식이죠. 분모, 분자 다 1차식. 이 두 가지는 고1 과정이 맞고, 이 중에 이공계 이과 계열을 가실 분들만 분모가 2차식이라든지 분자가 2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적분 시간에 우리가 미분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려내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일단 볼 필요는 없어요. 형태는 분수함수가 맞지만 그려내는데 필요는 없다고. 오케이? 우린 얘네만 그릴 거야. 1학년 때 얘네만 그릴 텐데, 그럼 제가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직선할 때는 얘를 먼저 그려봤어요. 중학교 때 저랑 하진 않았지만 y는 x를 한번 그려보고 2x도 한번 그려보고 x 플러스 1도 그려보고 그랬지. 그 다음에 2차 함수면 x제곱을 기준으로 그려봤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런 원부터 우리가 그려보지 않았어? 가장 기본형, 소위 말하는 기본형이죠.
그럼 분수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x분의 1 같은 애가 아닐까? 그죠? y는 x분의 1부터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징도 그때그때 적어드릴게요. 자, 근데 y는 x분의 1을 딱 봤을 때 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항함수랑 다른 게. 분모가 0이면 정의가 되니? 안 되죠. 그럼 x는 뭐가 될 수 없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모가 0인 점을 빼주셔야 돼. 문제에 아무 멘트가 없더라도 x가 0인 경우는 배제하고 생각할 거예요. 자, 다항함수를 예를 들면 이런 애들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죠. 누가 멘트를 달아놓지 않아도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점 몇 개를 이쁘게 찍어내 본 후에 그래프 모양을 예상을 할 거야. 예상. 1일 때 어디 지나니? 1. 여기는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잘 보시고 2일 때는 어디 지나겠습니까?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점점 줄어드는 건 확실하죠. 줄어드는 건 확실한데 x가 계속 양수인 상태에서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0이 될 수는 있을까요? 0은 될 수가 없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없지. 분모는 0이 될 수 없고 뭘 집어넣더라든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굉장히 작아지긴 하지만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치역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분수식이 0이 되게 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 x값이 없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제가 점 하나 더 찍어볼게. 이거 2분의 1일 때는 어디 지나니? 2. 3분의 1일 때는 3. 그러면 x가 아무리 작아도 예를 들면 0.1, 0.2, 0.001, 0.0001 이러면 얘는 계속 커지겠지. 커지지만 그냥 y축이랑 만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 가능하지 않아? 근데 y축이랑 왜 만날 수 없냐면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가정하면 0에서의 함수값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게 y절편이니까. 근데 0에서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y축이랑 절대 만날 수가 없죠. y축과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절대 만나지 않는 이 직선을 뭐라고 할까요? 점근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더라도 x가 아무리 커져도 이 숫자가 작아지기는 작아지지만 절대 0이 될 리는 없어요.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이게 두 번째 점근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한 점. 분수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점근선은 x축, y축이 되겠죠. 근데 음수일 때는 정의해도 되지 않니?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 지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렇게 지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또 2가 마이너스 2가 지나겠고요. 이쪽도 이렇게 그려질 게 어느 정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다 보니까 마치 만나는 것처럼 나왔는데. 오케이? 자, 이런 지금 직선이야, 곡선이야, 분수함수 그렸더니 곡선이지. 곡선인데 이런 형태의 곡선을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곡선을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름 이쁘지?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하나의 쌍으로 대칭이 되게 존재하는 곡선을 직각 쌍곡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아니 선생님 근데 직각 쌍곡선이 뭔가요? 현재는 배우지 않지만 이 중에 미적분을 배우시는 분들은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좀 바보같이 그려진 이런 쌍곡선도 배울 거예요. 이건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십자가 모양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직각 쌍곡선이라고 부르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했다. 뒤쪽에서 보면 우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2차 함수를 다른 글자로, 세 글자로 보통 뭐라고 많이 나왔니, 책에? 포물선이라고 많이 하죠. 포물선이랑 쌍곡선이 둘 다 휘어지는 곡선 형태인데 이 포물선을 가지고 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니? 원도 곡선이지만 엄연히 명칭이 다르죠. 포물선은 점근선이 없습니다. 내가 직선을 어떻게 그리더라도 예를 들면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려고 직선을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그 직선에 한없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감기는 형태로 그려진대. 우리가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할 거고, 어떤 점근선이 존재해서 미묘하게 달라요.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런 애들은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대.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니까 같은 곡선이어도 좀 모양이 다르잖아. 곡선이라고 다 원이나 포물선 아니죠. 직각 쌍곡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쌍이라는 말이 있는데 발음이 격해서 뭐 욕을 떠올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 쌍이라는 말은 어떤 이렇게 두 개가 짝지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 그림상 이거 점 대칭이 될까 안 될까? 어느 점에 관하여 대칭일까? 0,0. 0,0이 뭐의 교점이죠? 점근선의 교점에 관하여 대칭이지. 점근선의 교점에 관하여 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기 어떤 점을 붙잡으면 맞은편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점을 잡더라도. 이런 도형을 우리가 점 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분수함수는 일단 점 대칭 도형입니다. 근데 그 점이 어디냐? 수학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줄여서 점교라고 많이 하는데, 점근선의 교점. 점 대칭 도형이고요. 오케이? 자, 선 대칭도 될까? 제가 직선 그어서 그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선이 몇 개 있을까요? 두 개. 이렇게 그으면 똑같겠지. 이렇게 쪼개도 똑같겠지. 그럼 아주 특이하게 이런 도형이 많지 않은데, 원 같은 애들이 점대칭이자 선대칭인데 2차 함수는 점대칭은 됩니까? 2차 함수는 그냥 선대칭, 대칭 충만 있죠. 분수함수는 점대칭이자 선대칭 도형이에요. 그리고 어느 선에 관하여 대칭이냐라고 하면 점교라고 쓸게. 점교 지나고 기울기 얼마인 직선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관하여 대칭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그러면 점 몇 개를 제가 찍고 모양을 예상해서 x분의 1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번엔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연두색으로. 얘도 x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y 값이 0이 나올 수도 없지. 점근선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1일 때 어디 지나죠? 2일 때는 1. 그 다음에 3일 때는 3분의 2. 얘보다 살짝 위에 있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 이쪽도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럼 뭐 예의상 하나만 더 그려볼게.
x분의 3. 똑같이 x는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고 1일 때는 어디 지나? 3. 3일 때는 1. 두 개만 찍을게 이제. 나는 모양을 알고 있으니 이렇게. 왜? 내가 우스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부터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2차 함수를 따지면 2차 계수의 절대값에 따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자, 그럼 k 값에 따라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모양에서의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게. 아니 선생님 마이너스일 때는 안 그려보나요? 마이너스일 때는 개 쉬워. 우리는 이미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다 배웠어요. 이걸 어떻게 대칭이동하면 저렇게 될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도 저렇게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저렇게 되죠. 즉 어떤 학생은 x축 대칭이동에서 이렇게 바꿀 거고 어떤 학생은 y축 대칭이동에서 이렇게 바꿀 거야. 어쨌든 똑같이 그려지겠지. 얘도 1일 때는 마이너스 1 지나고요.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아마도 이쪽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1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K가 양수이면 점근선 기준 이쪽으로 쌍곡선이 그려지고 음수이면 이쪽으로 쌍곡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가끔 아니 선생님 이렇게는 안 그려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이게 함수니? 함수가 아니야. 왜 안 그려져요? 왜 안 그려지냐는 얘기를 나한테 좀 물어보지 마. 안 그려지니까 안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려보시고 나한테 와서 증명을 해보시고 이 두 가지 모양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설명을 드렸고 문제는 당신들이 직선을 배웠는데 y는 x, y는 2x, y는 3x만 나오니? 아니지. y는 x 플러스 7이 될 수도 있고 2x 플러스 8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바뀌잖아.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제 나머지는 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실력을 보자. 얘를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분수함수의 많은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로 보여지니?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치 원의 많은 점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이 뭐냐라고 하면 보통 중심을 꼽을 거 아니야? 2차 함수는 꼭 지점을 꼽을 거고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에 관하여 점대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울기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으면 이렇게도 대칭, 이렇게도 대칭이라고 했어요. 맞죠? 오, 왜? 이응.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바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가볼게 이제. 그리고 실제 그림을 빠르게 그리는 방법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눈 곱고 15번. 자, 다음과 같이 유리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요 문제를 보고 그대로 용어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모 분자가 다 1차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분수함수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하나로 한 큐의 정리. 우리 직선도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죠. 그냥 쫙 나열하고 우변은 0이라고 쓰는 게 일반형,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y는 mx 플러스 n꼴로 표현하는 게 기울기 y절편이 눈에 훤히 보이게 표현하는 게 표준형이었지. 얘도 그럼 제가 표준형을 한번 바꿔볼게요. 1학년 1학기 내용, 얘를 얘로 나눌 수 있지. 몇 번 들어가니? 3번이 들어가겠죠. 그럼 바로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끼워 맞추시고 얼마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있으면 되지. 맞음?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얼마예요? 3. 이렇게 쓰면 이렇게. 우리가 저 형태의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앞으로 분수함수에서는 표준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얘는 기본형은 얼마일까? 뭘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지? y는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얘를 평행이동한 게 이거니까 얘랑 얘랑은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겠지. 모양 자체가 똑같으니까. 맞습니까? 네, 교과서에서는 이제 기본형을 찾은 후에 이놈을 평행이동해라 라고 해서 보통 가르쳐 주세요. 근데 교과서적인 풀이로는 모든 문제를 일단 풀어낼 시간이 없으니 저는 일단 1번은 맞췄어. 이 꼴로 고쳐달라고 해서 고쳤습니다. 그죠? 여기는 1이 들어가야 되고 1이 들어가야 되고 3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얘를 그래프를 그려달래. 자, 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 쉬운데 무슨 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점근선을 먼저 구합니다. 점근선을 구하는데 요령이 있어요. 아까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었지. 근데 그거 평행이동했잖아. 그럼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x점근선, y점근선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는 분모가 0일 때 x값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분수식을 0이라고 뒀을 때 y값 찾으시면 돼요. 이게 점근선 구하는 요령의 전부입니다. 자, 왜인지도 제가 짧게만 설명드릴게. 자, 이게 표준형이라고 했죠,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x값 얼마? 1. 그럼 1이 첫 번째 점근선이야. 근데 얘가 왜 점근선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점근선이 아니고 내가 저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만나면 1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나면. 근데 이거 1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직선이랑은 만날 수가 없지. 이해돼? 만날 수가 없는 직선이잖아. x는 1은.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소위 수학 선생님들은 x점근선이라고 많이 부르고 두 번째는 분수식이 0일 때 y값 찾아달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 표준형에서 이게 분수식이죠. 이거 0이라고 하면 y값 얼마 나와? 3. 이게 두 번째 점근선이야. 아니 근데 저게 왜 점근선이에요? 라고 하면 y가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려면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져서 y가 3일 때 x값이 있어야 되잖아. 만난다면. 오케이? 만난다면 y가 3일 때 x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y가 3이 되려면 이 분수식이 빵이 나와야 되지.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분수식이 빵이 될 수 있어? x에 뭘 집어넣어도 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교점이 존재한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지. 말이 좀 복잡하지만 말이 좀 복잡하면 일단은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점 하나 찾고 분수식이 0이라고 했을 때 y값 찾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 방식을 제일 선호합니다. 편한 점 하나 구하시면 돼요. 그 편한 점은 일반적으로 x절편, y절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좀 다를 때도 있지. 그때는 다른 점 찾으시면 되고. 근데 아니 편한 점 구해서 뭐해요? 라고 하면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점근선을 여차여차 구했어? 직각 쌍곡선으로 그려지는 걸 나는 알고 있잖아. 근데 한 점을 구해봤더니 여기 지난데 어떻게 그려줘야만 해 그럼? 왜 안 지나? 불쾌해. 지나.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근선 구하고 점 하나 지나는 편한 점만 찾으면 자동으로 이쁘게만 그려내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얘네가 점근선이고 내가 좌표를 얼레벌레 구했더니 여기 지난데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물론 편한 점을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문자가 껴 있어서 이때는 상수, 즉 분자에 써 있는 수의 부호를 판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형태로 바꿨을 때 여기가 양수면 이렇게, 여기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로. 아까 x분의 1이랑 마이너스 x분의 1 그려봤잖아. 오케이?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y절편 찾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지금 x가 0일 때 어디 지나니? 2.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겠지. 굉장히 쉬워요. 처음엔 좀 낯설어서 그런데 점근선 구하고 점 하나 구하고 찍 그리면 끝. 자, 그럼 제가 1, 2번 한 큐에 끝냈죠.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했습니다. 됐지? 자, 바로 27번. 요걸 하나 설명을 안 했어. 큰일 날 뻔. 이거는 지금 표준형일 때 점근선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놈을 이렇게 바꿔서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두 번째, 일반형에서 바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일반형에서 바로 그리는 방법이 여기까지 똑같아. 얘만 달라. x의 개수의 b 읽어내시면 돼. 이게 그대로 y점근선입니다. 아까 점근선 3이었는데 1분의 3 하면 3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수학 2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해할 수 있고 현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일반화해서 여러분들 한번 구할 수 있나 볼게. 어렵게 해야지. x점근선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지. 분모가 0이 되는 점. y점근선 a분의 c. 편한 점 0, b분의 d지. 이 세 개 있으면 숫자로 주어진 함수는 다 그려낼 수 있어요. 못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칠판도 그릴 수 있어. 칠판은 못 그림. 뻥인데 뭐야. 자, 우리 관대한 행신구 8번을 보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려 하면 얘랑 겹쳐진대. 근데 분수함수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이 어디라고? 점근선의 교점, 원의 중심처럼. 당신들이 원 평행 이동할 때 진짜 다 평행 이동했어? 중심만 갖다 옮겼지? 자, 이거 점근선 그럼 빨리 구해볼게. 점교라고 쓰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점.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x점근선 얼마? y점근선 1. 자, 얘는 일반형일 때 점근선 구한 거고 이놈의 점근선의 교점은 x는 5. 그 다음에 y는 분수식 0이라고 했을 때 y값. 그럼 점근선의 교점만 보면 되니까 3이 5로 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1이 마이너스 1로 갔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죠. 이건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부호 반대 이런 거 없지. 갖다 더하시면 어떤 답이 나오겠고 다 못하겠다. 큰일 났어. 망했어.
자, 33번. 이거는 진짜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고. 평행이동, 겹쳐질 수 있는 것. 이게 두 개가 포인트예요.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다는 건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지. 모양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아까 기본형으로 바꿨을 때 분자에 있는 상수가 똑같아야 돼요. x분의 1이랑 x분의 2는 절대 평행이동에서 겹쳐낼 수가 없지.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게 어떤 학교에서는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이라고 쓴 학교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는 애니까 분자의 상수항이 똑같아야 됩니다. 분자에 써있는 수가. 이거는 이번 시험에 나오면 대충 눈으로 보고 딱 봐도 아닌데요 하시지 말고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이거 암산하기 힘들어. 나는 되지롱. 암산하기 힘든데 그냥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지? 여기 졸면 안 돼. 이거는 1.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쓰면 이렇게. 자, 이거 x분의 2랑 겹칠 수 있습니까? 이놈의 기본형은 뭐지? x분의 1이지 x분의 2가 아니라 이거를 아무리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봐도 아닌데요가 아니고 바꿔보라고. 그게 포인트고. 니은은 왠지 눈으로 봤을 땐 되겠니 안 되겠니? 눈으로 딱 봤을 때 안 되지. 딱 봤을 때 안 되는데 왠지 되니까 문제 내지 않았을까? 해볼게. 일단 분모 분자에 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나눠집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그래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면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이놈의 기본형은 x분의 얼마야? 2. 맞지? 그러니까 니은이 공부 아예 안 한 학생 거르는 보기 첫 번째고. 에이 x의 부호가 음수는 안 되겠지. 바꿔보라고. 얘도 에이 x의 개수가 2네 안 되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플러스 얼마 해야 돼요? 4. 이렇게 쓰면 얼마? 1.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지. 이거 상수항 4라고 봐야 돼? 아니죠. 분모 분자를 다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죠. x의 개수가 1일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도 겹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골라내셔야겠죠.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고. 짜증난다. 뭔가 일단은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 풀어보고 좀 뒤로 넘겨서 이 앞에 있는 활용은 여러분들이 먼저 과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유형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 자,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인데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하는 모든 자연수 A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전전 세대에서는 이 부분이 수능 기출이어서 수능 여기 평가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에 관한 문제니 위치에 관한 문제니? 위치 아니에요? 그래프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사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어떤 위치를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건 대부분 y절편이에요. 또는 x절편. 자,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가 부지런히 풀어볼게. 당연히 분수함수니까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되죠. x점근선 얼마? 마이너스 2.
자, 이게 x축, y축, x점 근선 마이너스 2. y점 근선은요? 5. 자,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사사분면 안 지나죠. 절대. 여기가 지금 사사분면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 안 지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분면 지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사사분면은 안 지나죠? 그치? 여기가 사사분면이잖아. 안 지나지? 그럼 이거를 이제 시험 시간에 이런 문제를 보면 여기도 문제가 많지만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아, 이거 표준용어로 바꿔야지 히히히 열심히 바꾸고 상수가 양수면 이쪽에 그려지니까 안 만나네. 음수면 여기랑 여기 그려지니까 안 만나네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면 만날 수도 있죠. 맞지? 그럼 지금 이쪽이 사사분면이잖아. 혹시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번에 있으면 y절편을 가장 많이 떠올리셔야 돼요. 안 만나는 분수함수의 특징은 y절편이 다 어디 있습니까? 0보다 위쪽에 있죠. 0보다 아래쪽에 y절편이 찍히는 순간 무조건 이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사분면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y절편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y절편이 0이어도 상관없지.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쪽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얘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y절편이 0 이상 나오면 돼요. 그럼 y절편은 x가 0일 때 값이니까 x에 0 집어넣으시면 등호 주의해 주시고 자, 스몰 a는 4 이하 나오면 되지. 자연수니까 1, 2, 3, 4 더하시면 10 나오겠죠. 10. 이게 예전 수능 기출입니다. 그 다음 요 근래가 아니라 19년, 20년도쯤 여러분들 전이라서 여기 보면 다 20년도 문제 이런 거 많죠? 많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부지런히 한다라고 했는데